비웠더니 행복해졌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비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을 찾아 버리는 것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은 의외로 곳곳에 많이 있다. 냉장고에 냉장실에 있는 일회용을 포함한 각종 소스들이 있고 냉동실에는 언제 넣어두었는지도 모르는 고기들이 있을 것이다. 모두 비워내니 냉장고도 한결 가벼워졌다. 욕실에서도 샴푸, 린스,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비워내고 비상약통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나 버릴 것이 없는지 살펴본다. 이렇게 정말 버려야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버렸다. 사전적 의미의 정리란 이리저리 널려있거나 혼잡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정리는 버리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동안 내가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제대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통감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된 후 내 주위도 점점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 집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물건들도 많았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쓸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물건들도 많이 있었다. 정리를 시작하고부터 기분도 좋아졌다. 항상 널브러진 물건들이 그득했던 거실 바닥에 아무것도 없을 때의 느낌, 식탁 위에 냄비 받침 하나 없이 말끔하게 치워진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만족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단 하루 한 개의 비움으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를 목표로 했다. 나만의 속도를 찾으니 물건을 비우면서 마음을 채운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으며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등바등 살던 나에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건이 없어져 비워진 상태만으로도 공간적 여유가 생겼고 그 비워진 공간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불 정리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식탁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는 여유가 말이다. 비우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게 되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다.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소비를 줄여 삶의 질이나 경험에 가치를 둔다. 비움은 조금만 실천해봐도 금방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슬럼프에 빠졌던 나는 천천히 꾸준히 하는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비움을 꾸준히만 한다면 비우면서 나를 찾아가기도 하고 비우면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비우면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관계다. 제임스 클리어의 저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가게에서 사과를 사오면 냉장고 아래쪽 야채칸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걸 떠올릴 때쯤이면 사과가 다 뭉그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커다란 과일용 그릇을 사서 식탁 한가운데 놓고 사과를 담아 언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마법처럼 매일 사과를 몇 개씩 먹게 되었다고 한다. 주방 정리한 결과물에 자신감이 붙자 물건 정리와 청소도 잘 못했던 나는 이번에는 환경을 제대로 세팅해보기로 했다. 거실 바닥에는 떨어진 물건이 없도록 물건의 자리들부터 세팅하기 시작했다. 청소기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들어 쓱 돌리면 그만이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물이 끓는 시간을 이용해 청소기를 한 바퀴 돌린다. 그런 다음 선물 받은 녹차 몇 잎을 티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아무것도 없는 식탁에 앉아 녹차가 우러나길 기다린다. 연한 녹차 향기를 맡으며 깨끗한 거실 바닥에 길게 햇살이 드리워지는 것을 바라본다. 일상이 행복이 된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거실에 물건들이 굴러다니지 않게 하고 주방 상판에 아무 물건이 없게 하고 식탁에 아무 물건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마찰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이 된다.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여 무조건 다 버려야 하고 물건을 꼭 최소화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나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이 장소를 변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라고 생각한다. 미니멀 라이프로 인해 내 진짜 모습을 찾게 된 것 같다. 비워냄으로 인해 삶의 여유가 생긴 나는 청소가 쉬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공간적 여유, 심적인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다른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또 집중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게 되기도 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이후에 일어날 일은 그때 생각하면 된다.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으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비우면 공간이 생기는데 버리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삶이 반복된다. 언제일지도 모르는 막연한 순간 때문에 공간을 꽉 채울 필요가 있을까?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공간을 숨쉬게 하는 게 인생을 보다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한번 결단을 내리면 다음부터는 쉬워진다. 공간이 생기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면 계속 비우고 싶어질 테니까. 비우기를 매일 하면 주변을 관심 있게 보게 된다. 옷장을 한 번 더 열어보게 되고 서랍도 정리하게 된다. 비움은 꾸준함이 필요하다. 10분이 정말 작아 보이지만 매일 하면 그 시간의 노력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매일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리를 시작해보자. 망설임도 버려야 한다. 쓸데없는 것들로 꽉 차 있으면 필요한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주변이 깔끔하지 않으니 마음 정리도 어렵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꾸준히 하루에 한 개씩 비움을 실천하고 나만의 공간을 발견하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여백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집이 답답하고 불편하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집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어야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 이케아에 가면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곤 했다. 우리 집도 저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짐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시작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친한 언니의 집이 딱 이케아에서 본 그대로였다. 언니는 대부분 나와 비슷한 조건이었다. 언니도 아이가 있어 책이 많고 짐도 많았지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언니한테 진지하게 어떻게 정리정돈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우린 2년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를 자주 하잖아. 이사할 때 짐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필요 없는 건 바로바로 비웠어. 비우니까 정리하기 쉽고 시간도 절약돼서 좋더라고. 그러다 보니 딱 필요한 것만 남았네. 방법이 뭐 따로 있나? 쓸모없으면 비우는 거지. 언니의 말이 정답이었다. 언니는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비웠고 난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 계속 가지고 있었다. 집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열심히 일한 후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거실에 과자 봉지가 굴러다니고 식탁에 먹던 음식이 그대로 놓여있다면 짜증이 난다. 왜 이렇게 지저분해? 과자 누가 먹었고 식탁 정리는 왜 안 한 거야? 가족에게 첫마디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안부 인사가 아니라 화를 낸다면 그때부터 분위기는 차가워진다. 체험이 익숙했던 우리 가족은 조금씩 비움과 친해지고 있다. 호텔룸같이 소박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 때까지 우리 가족 비움은 계속 진행 중이다. 미니멀리즘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비움은 모두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애쓰지 말자라는 생각이다. 때로는 간단 명료하게, 때로는 단순하게 사는 삶도 지향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뒤로 미니멀 라이프 비움을 실천하면서 쌓여만 가는 잡동사니들도 문제였지만 세상 온갖 잡생각을 끌어안고 사는 것도 어리석은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지금은 내가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한결 마음도 편하고 건강도 덤으로 찾아왔다. 지금껏 뭐가 그리 욕심이 나고 갖고 싶은 게 많아 채우고 채운 건지, 그것이 물건이든 감정이든지 간에 이제는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으리라.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를 하여서 비워내는 만큼 행복해지기로 다짐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에 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중이다. 비움을 처음 함께 시작했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추상적으로 넓은 집, 예쁜 집만 생각하다 구체적으로 내가 바라는 집이 어떤 집인지 고민한 적이 있었다. 환하고 따스해 보이는 집,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한 집,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집, 풍요와 감사가 넘치는 집, 그때 쓴 내가 바라는 집이다. 놀랍게도 지금 내가 느끼는 우리 집은 이 모습 그대로이다. 오전 햇살이 거실로 비친 모습을 보며 밝고 따스한 느낌에 기분이 좋아지고 소파와 침대에 누우며 이렇게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쉬고 잘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하니 매일이 풍요롭다. 예전보다 지금 뭘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단지 비워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즐거움들로 채워주게 되니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 비움은 나의 삶의 태도와 생각들을 변화시켰다. 작은 것들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이 모여 삶의 풍요로움을 끌어당긴다. 여러 명의 한국 미니멀리스트들의 이야기가 담긴 성공한 엄마들의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이었어요.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제일 큰 장애물이 남편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들의 남편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물건 버리면 되게 싫어하고 그러셨대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싫다는데 막 억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본인들의 물건, 조금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옷장 이런 곳을 먼저 싹 정리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남편도 정말 걸레로도 못 쓸 것 같은 옷을 집에서 편하게 입겠다고 못 버리게 했던 그 남편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이제 조금씩 포기하게 되고 물건을 다 같이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는 이상 거의 또래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물건 정리 이런 내용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거니까. 왜냐면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책에서는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슬프지만 해결책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는 방법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암울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배우자와 자녀의 케이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백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스케줄도 막 빡빡하면 지치잖아요. 나중에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녹초가 됐는데 뭔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으니까 힘이 더 빠지기도 하고 왜냐면 세상 모든 일이 하루 만에 끝나거나 한 번에 끝나는 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건데 스프린트를 해버리면 허무함을 느끼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작은 것을 소중히 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이 모여서 삶의 풍요로움을 끌어당긴다. 정말 많은 경우에 감사가 답이더라고요. 다들 풍요로운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